강의가 많아갖고, 예, 오늘 제가 또 방송 출연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부터는 이제 유튜브용,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아직, 예, 준비가 안 돼서,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어제 CPI 무지막지하죠? 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예. 무지막지합니다. 9.1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야간 선물 보합입니다. 예. 나스닥도 그지 0.15밖에 안 떨어졌고, 예.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시장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제 목소리 들으시죠? 목소리 들으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더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 음, 네, 됐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예. 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유튜브용 강의를 15에서 한 20분 정도 올릴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해외 증시 분석하고 국내 수급 분석하고 이런 거 많이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가 이제 끝나면 유료 회원용 강의로 전환돼서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올릴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너무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한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 형태로 한번 올려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9.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죠. 엄청나죠. 근데 이거 나오자마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 했죠. 이게 최신 자료 아니다. 뭐 최근에 뭐 20일 동안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거 반영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페드와 밀접하게 연락을 뭐 취해서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 게 그냥 CPI고요. 이 노란 게 코어 CPI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그 식품 가격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을 빼면 코어 CPI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하고 그 식품 가격을 뺀 형태의 흐름에서 보면 약간 꺾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어제 시장 자체에서 이제 피크를 친 게 아니냐. 어차피 뭐 7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죠. 경기 둔화 때문에. 그래서 물가는 피크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최고로 이게 역대 최고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만 꺾이면 이제 좀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야간 선물도 보합이고요. 나스닥도 한 0.15 정도밖에 이게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많이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반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보면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거 있고 뭐 구글 같은 건 마이너스 2%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1.70 떨어졌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는. 뭐 아마존 같은 것도 1.08 떨어지고 있고,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들만 그 특정적인 게 없습니다. 어제 어,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 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을 보면 계속적으로 유가나 이런 것들이 100% 못 올라가요. 그리고 어, 농산물 뭐 제가 했죠,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맞다면 다음 달 나오는 CPI 가격은 뭐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이쪽은 9.1은 피크 친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제가 보면 조금 위에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치고 올라가죠. 보면 그래서 어느 형태에서 보면 달러 강세도 약간 멈춰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조금 CPI 나오면서 딱 봤던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소위서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7.5%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41.6%를 급등했죠. 이건 좀 과한 거죠, 개인적으로 봐도. 그리고 CPI 집계 식품 가격은 당연히 뭐 올라갔고 1% 올라갔고, 그 CPI 보통 집계할 때 비중 3분의 1 차지하는 주거비가 이제 0.6% 올라갔죠.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5.6% 올라갔으니까 또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PC 같은 경우는, 개인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많이 이렇게 본다는, 통화정책 결정할 때 여기에는 어, 그 포함이 되는데 PCI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PCI 같은 경우는 보통 집 가격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 가격이라고 뜨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렌트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 어제 제가 강의할 때 주택 에, 모기지가 막 급등하니까 이걸 취소하는 그 건수가 역대 최고치였다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을 구매하려고 그러다가 모기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요. 모기지 금리가. 그러니까 주택 그거를 취소하고,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난 좀 더 렌트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렌트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제 렌트가 전월 대비해서, 전년도 아니고 전월 대비해서 0.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PCI를 어제 9.1까지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빼면 약간 추세가 좀 꺾여 있죠. 그죠? 예. 요런 건 이제 보면서, 이번에는 피크를 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면 연준이 이제 아마 금리를 세게 올리겠죠. 뭐 75bp, 어제 캐나다가 100bp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는 75나 100bp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한원도 이제 어제 50bp를 올렸으니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어제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2.93이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3.14예요. 그러니까 2년물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금리를 세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 두 개의 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로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물하고 2년물은 경기 둔화의 진입 단계였고,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은 경기 침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10년물하고 3개월물도요, 플러스 0.56으로 제가 본 바로는 가장 근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이 고용지표 역대 최저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보다 실업률이 더 낮아요, 지금. 2006년 12월 달에 7.9였고, 막 2004년 달도 6.9였고 이랬는데도 지금 역대 최고치인데, 실업률이 최고치인데, 고용지표가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되게 빠르게, 어, 국채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마이너스권에서는. 그러면 10년물하고 3개월물 차이도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9.1 정도 되면 이게 피크를 쳤다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안 내려가죠. 천천히 내려가죠. 그러면 아무리 고용지표가 좋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실질소득이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소비에 대한 지표가 이번에 나오는데 아마 15일 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대충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금융주 JP 모건 스탠리, 특히 모건 스탠리 잘 봐야 되고요. 블랙록,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그때 가서 이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3조 7천억인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게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개인들의 단기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자료, 어제 자료까지도 1,00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서서히 단기 바닥을 찝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저는 이것도 좀 불안해요. 그죠?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금융 투자가 인버스 2X를 이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에서 6월 15일 날 3,900억 이렇게 사고 연간으로 이렇게 누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판 거는 거의 뭐 얘 한 800억 팔았고요. 얘 한 400억 팔았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옵션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이제 오늘 옵션 만기니까 오늘 끝나버리면 옵션 포지션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아직 13,800계약 정도를 좀 평단에 307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약간 우려가, 그러니까 약간 안심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크게 안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본 어제의 해외 증시와 국내 수급을 보면 굉장히 찝찝하다. 어, 어.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굉장히 찝찝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제 그 보니까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8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물가 지수가 피크를 찍어서 뭐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만약 올라가거나 내일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물가 지수가 선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대중 심리가 이게 좀 확대되겠죠, 그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악재가 시장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심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채 금리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신용잔고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인버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어,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인데,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베어 마켓 랠리가 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S&P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의 낙폭이었잖아요. 지금 S&P가. 그러니까 예전에 1977년도에 패닉,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오일 쇼크, 9.11 테러,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 어떤 걸 비교해도 단일 연간으로 규정해서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만약 올라와도 상관없고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찝찝하다. 점점 시장이 너무너무 찝찝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튜브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